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 강의하는 날입니다. 이 11번째 원문이에요. 원문에선 이게 성정장이에요. 근데 11번째라는 거죠. 참 길죠. 양인국을 들고 나오셨어요. 나오신 게 아니죠. 적천수 원문에 벌써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은 중주, 중주자, 원주, 중주자까지 이거 원문을 근거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유백원 선생과 심여첨 선생이 이렇게 쭉 말을 매달고 있는데, 양인국을 이루었을 때는 이건 일주가 강하다는 걸 벌써 먼저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양인국에서 양인을 용신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몇 번째인가 있었죠. 그러니 그 약즉 파사, 약한즉 일하는 게 두렵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가 전부 약해서 양인을 용신을 쓸 때는요, 원령을 용신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령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개월수가 지나고 나면 간단하잖아요. 2번밖에 없잖아요. 양인이니까 더군다나 간목이면 묘월이죠. 목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가 이 각 주위에 너무 많은 게 있어서 이 나머지, 그러니까 일주와 월지만 빼고는 전부 이 나머지가 극설교가로 이루어졌을 땐 이 목을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목을 용신으로 쓸 때는요, 그래도 남자 같은 경우는요, 역대운으로 흐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수운이 곧바로 오니까요. 그러나 이 사주 이 근처를 잘 봐서 해야 되는데, 토가 많아서, 재성이 많아서, 이 양인을 쓸 경우, 목을 쓸 경우는요, 수운이 들어와도 그렇게 발목을 못해요. 토가 많으니까 회극을 당해요. 토국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성이 많을 때는 비건만 쓰지 인성이 들어오면 썩 좋은 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튼 이건 약적 파사, 약한즉 일하기를 두려워한다. 상관격은요, 이건 아주 본래 더럽죠, 성질이요. 그런데 청한즉 겸화, 겸손하고 활락하다라고 하고요. 탁한즉 강맹, 강간하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죠? 이 강자는 고집스럽다, 성질 더럽다. 용신다자는 이건 임철초 선생이 설명을 안 했어요. 용신다자는 성정이 불쌍하다든지, 시지고자도 이게 호두삼이라고 해서 중주자도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유시주에도요, 양인국하고 상관국만 얘기했지, 용신이 많은 자와 시지고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복습삼아 또 한번 볼게요. 아무리 적었더라도. 자, 봅시다. 임시와 아래서 양인국에 대해선 왕한즉 마음이 높고 뜻이 오기가 있다라고 해서 심고 지오라고 하죠. 싸움이 일어나면 시세, 세력을 묶여서 영위, 위험을 함부로 떨친다는 거예요. 약즉, 이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또 사례명조도 만들어졌고요. 약즉, 그러나 심여첨 선생은 이거 약즉이라는 소리를 못할 거예요. 우선 양인국은 강하다라는 것밖에, 강하다라는 선입감을 가지고서 용신을 모르 썼다. 재간식상밖에 더 안 썼다 는 거예요. 인비는 쓸 수가 없어요. 약즉, 다입하사, 의심이 많고요. 일하기를 두려워해요. 또 이거 합한 걸 또 설명하시네요. 약한 것 말고도요. 합한즉, 교정일임 해서 마음이 바꾸고요, 엉뚱한 데 가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양인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건 강한 걸 설명하는 거고요. 이건 약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봉, 자위충 한다든지, 우해, 해나 신을 만나갖고 제압을 받는다든지, 또 축진토를 만나서 설을 한다든지,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천간으로 임계 극, 위극, 임계수가 있어서 극을 당한다든지, 왜?
양인국에서 병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봉 기토, 이 기토 하나 만났다고 설기가 했다고 약해질까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예를 들면 하신 거예요. 개위, 지약 모두 약해요. 그런데 지지에서 미토를 만나서 합하거나 사화를 만나서 일주를 도와주면 즉 중화를 이룬다라고 해서 약한데도 또 이렇게 미토나 사화를 만나서 약신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격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상관인데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목지경, 여름에 나무는 수를 봐야 되죠. 변수. 그리고 반드시 먼저는 금을 앞세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수의 근원이 된다. 동금즉 화를 만난다. 관성이에요. 이거는요.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그랬죠. 하목상관, 희인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금수상관은요, 신앙하면서 목이 있어야 돼요. 즉, 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화죠, 화. 목이 있어야만이 유염하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마 이게 화를 먼저 써야 돼요. 신앙하면은 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즉, 화에 불꽃이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부기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수무금, 여름에 물이 금이 없다든지, 동화 무목, 겨울 불은 이미, 왜냐면 저 관성이죠. 하수는 인성이고요. 겨울불에 목이 없다면 청고지상이니 청하고 메마른 상이니 명리개허라라고 해서 명화지기 모두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1번, 12번까지 쭉 설명을 해놓고 있으시죠. 자, 그럼 오늘 사례명조 상관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동안 5개를 양인국을 설명을 했어요. 저는 그럼 지금 앞으로 4개는 상관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2개만 할 겁니다. 그리고 사례명조 어제 엄마가 아들 사주를 갖고 와서 원사주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관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례명조 432번이에요. 자, 이거 솔직한 얘기로 철조 선생은요, 이걸 상관격이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미월에 정화가 사령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화가 여기 있고요. 그러나 저는요, 묘미 이렇게 합을 하고요, 을목이 투출해서요, 이건 양인격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양인이든 상관이든, 그러나 저러나 이거 프로그램에서 지수법칙으로 해서 풀어보면요, 화체입니다. 화체예요. 그래서 임철조 선생이 양인격으로 설명한 것도 마땅하다라고 설명이 들어요. 화가체니까 이 수를 용신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간으로 수를 쓰니까 용신이 뭐예요? 희신이 뭐예요? 용신이 수니까 희신이 뭐예요? 경신금일 것이다. 그래서 지지로 경신임계, 천간으로요, 경신임계가 들어와서 50-50이지, 화가체니까 4호대운과 인묘대운은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4호대운과 인묘대운은 설명을 안 하시고요, 칭찬만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중당주니까, 중당이라는 벼슬까지 하고 있으니까 칭찬을 하셔야죠. 계시예요. 이게 계중당주예요. 갑자일원이요, 생호, 미월 옷이라 이걸 상관격으로 보신 거예요. 즉 말해서 하목봉수라, 하목이 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름나무가 수를 만난 거예요. 수가 있으니까, 곧 원문에서 얘기했죠, 임철조 선생이요, 수만 쓰려고 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금이 있어야만이 수의 근원을 찾아서 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 하는 바람에 이 수를 쓰는 것이다라고 해요. 상관폐인이다. 맞습니다. 아주 격까지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소이자, 반가운 것은 묘목, 묘목이요, 극중,
어디 극하면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뭐에 머물러 있어요? 미토가 딱, 예, 미토를 극하는 것을 목국토 하고 있잖아요. 미토가 저걸 극을 하는 것을 왜 좋아할까요? 자수를, 미토가 자수를 극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수, 불수기상, 예, 은근히 미토가 미운 거죠. 예, 불수기상이에요. 충분하게 충오, 또, 이 오화를 충을 해서요, 자수가 하는 일이요. 유병득약, 예, 병이 있으면서 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탁유청, 예, 탁한 것을 제거하고요, 청한 것만 남았다. 천간에는 갑을경신이 있지만은, 갑을경신이 있지만, 예, 어떻게 한다? 서로 쌈이 없다고 하시네요. 강림문호, 예, 자기가 술자리 다 쓰고 있다라고 해서 부작혼론, 예, 섞여 있지 않다, 혼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곧 뭐예요? 자인이 희신, 예, 도울 자자입니다. 인성을 도와주는 희신이 된다. 경신금이요. 갱묘해서 운주, 동북 수목지지라라고 했는데, 이거 동북이 아니죠. 분명히 해서 이게 음년생이고요. 미월에 태어났으니까요. 자기가 왔던 황운을 거쳐가에 동쪽이 되고요. 동쪽 운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물론 비거분이요,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화가 강해서 일주가 약하니까 도와줄 거 없지만, 이런 운은 비겁운이요, 예, 식상이 강할 때는 비겁은 쓸 수가 없어요. 예, 비겁 들어오면요, 식상을 상해주니까 오히려 50%도 득이 안 돼요. 그럼 우선 뭘부터 찾아야 되냐? 식상이 강할 때는, 예, 인성을 찾는 게 최고입니다. 인성을 찾아야 돼요. 꺼이죠, 빨리. 그래서 상관폐인 아닙니까? 네, 상관폐인. 그러니까 심여첨 선생도 말씀 잘 하시는 거예요. 상관폐인이 최고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합이라, 채와 용이 마땅하게 합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일생 판도평순, 예, 벼슬길에 평순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긴 하시지만 지지로는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자, 사주를 칭찬일색으로 설명한다. 초년대운인 사화대운과 오화대운은 설명이 없다. 어려서는 고생 좀 하였을 터이고, 대운 설명은 서북이라고 하는데, 동북이라고 하는데, 음년생 건명이라 역대운으로 남쪽에서 동방으로 흐르죠. 남문부터 시작해요. 미월생이니까요. 저도 미월생의 음년생이에요. 제 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년, 을미생이에요. 을미월이에요. 제가요. 제 명조가요. 그리고 개축 일이고요. 또 신유시예요. 이거 은근히요, 이거 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신격인데요. 묘미 합을 해서요, 묘유 합을 해서 이 신금 편인을 돕고 있고요. 묘미 합을 해서 을목을 돕고 있어요. 그 식신이 격이 돼서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 편인이 있어서 톡 깨죠. 발로 차고 있습니다. 밥그릇을. 그래서 편인 도식격이 돼버렸어요. 제 사주가 아주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할 사주입니다. 공부도 안 되고요, 이 사주. 보세요, 이 사오미 운으로 올라서 이 개축생이요. 이 사오운을 어떻게 받아먹을 겁니까? 임진운이 좋았어요, 저는요. 임진. 그리고 이 천간으로 이럴 때 50, 좋았고요. 이때도 괜찮았어요. 제가 이때쯤인가 아마 박사를 땄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맞습니다. 이대운이니까요. 62대운에 제가 박사를 땄죠. 요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대운이요. 지금 기축, 그 다음에 뭘까요? 신경, 그러면 정해가 되겠죠? 아유, 기축, 무자가 되나요? 무자가 되죠. 이때 한번 혼났습니다. 무토, 건토 들어와서 아주 혼났죠? 무자가 되죠. 무기경신인데, 그렇죠. 지금 정해대운에 들어와 있어요. 72대운. 지금 73세니까 이 정화. 또, 지금 제가,
재혼에 들어와서 좀 고생을 하고 있죠. 고생보다도 썩 기분이 안 좋죠. 이미 70이 넘었는데요. 제가 좋고 나쁠 게 뭐 있겠어요. 이때 돈 좀 벌었죠. 공부는 못했어요. 어려서 공부는 못했고요. 이거 화운이 들어와서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래서 임진대운이 참 좋았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와서 부인 막 결혼하고 장사 시작해서 돈 좀 많이 벌었죠. 그리고 그냥 이 경신 이런 운으로 흘러서 이 기축대운도 참 좋았습니다. 부동산도 좀 하고요. 기축대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대로 간다니까요. 운대로 가요. 근데 이 양반은 어떻게 중단까지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제 운하고 똑같아서요. 대운이 개임진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신경기축 대운으로 흘러서 다행이죠. 아무튼 이 명절은 철저님은요 삼각격으로 잡으셨는데 희지오화와 구화의 계절 저는 항상 늦여름에요. 이 뜨거워요. 이때 말복 중복 그러니까 중복 초복 중복 말복이 이때 다 들었어요. 2월에 삼각페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튼 오행체형론을 보면 화체예요. 저는 목이 채입니다. 왜냐면 화는 겨우 음력 초 9일에 태어나갔고요. 정화는 사령했어요. 좀 더 쓸 수가 없죠. 화형이 강해졌다 때문에 이를 극제하는 수호행을 찾으니 일지의 자수가 있어 이를 용신하는 제 수운영자예요. 자 봅시다. 한번 그렇게 썩 좋은 내 운이랑 거의 비슷하는데 이 양반은 중당까지 지냈네요. 432번이네요. 임진대운이 최고 좋죠. 그런데 이 사주가요 수용신으로 하니까 요게 인묘도 그냥 파랗게 되는데 썩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닙니다. 이 양반 나이 많으시네요. 나하고 나이가 똑같네요. 73세. 지금 자대운에 들어와 있네요. 전 무토대운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게 몇 대운인데 6대운이라고 그러군요. 그래서 저는 일찍 2대운서부터 오다 보니까 지금 정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72세로 바뀌면 2대운에 막 들어오겠죠. 22 이렇게 보다 보면 정대운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좋습니다. 이 사주 얘가 6대운으로 그렇군요. 대운의 차이가 또 나네요. 433번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요 대운을 잘 봐야 돼요. 자, 이건 확실하게 삼각격이죠. 5월에 태어나서 간목일주니까요. 술을 필요로 해요. 이것도요. 용신도요. 이 경금령 그래요. 지지로 5술에서요. 아주 상관격이 강해요. 이럴 때는요. 보세요. 상관이 강해서 일주가 약해졌는데 이 비견 쓰겠습니까? 지지로 이거 참 대운 좋은 거예요. 이 병술대운만 안 좋죠. 병술대운 안 좋겠네요. 아주 한국을 이루니까 큰일 나겠네요. 한번 이 양반 한번 봅시다. 어디 운에서 이거 의료대운 지났을 텐데요. 한번 봅시다. 자, 좀 이렇게 해서 이걸 내렸었을까요? 우선 요거 설명을 하고요. 간목생호 5월에서 지중 3호 1술 맞습니다. 화염토죠. 불꽃이 튀고 땅은 마르고요. 상관사령했어요. 함부로 할 사예요. 함부로 할 영. 상관이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 좀 옮겨 적을게요. 설명을 하자면 433번인가요? 경호, 이모, 갑술, 경호. 아이고 풀덩어리죠. 자, 이렇게 해서 월간 임수 무군 전래 경금 자수 경금을 도울 자자예요. 자수 소위 과감연등했어요. 그리고 그 사로가 칭등
쩔룩바리가 올라가는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단지 원인은 뭐냐? 지지가 개화. 모두 하죠. 천간엔 금수가 있는데 목이 탁근지지. 이게 저 간목이잖아요. 뿌리를 내릴 만한 지지가 없어요. 그래서 신은 여유가 있지만은 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신은 괜찮은데 이 밑에 지하 정액 에키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벼슬길에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이 사람 병술대원 남기기 힘들 거요. 힘들 거예요. 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뿌리가 없다는 뜻이다. 정이 부족하면 기가 없고 기가 없으면 신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운이 정을 받쳐주어 다행이지만 대운 천간에 목화우행으로 개두가 되어서 벼슬길이 칭등 된 원인이다 라고 했네요. 화세가 강한 건 확실하죠. 네, 한번 봅시다. 433번이요. 오늘도 한 20분 돼서 제가 화가 많은 사주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 병술대운이 제일 안 좋고요. 지금 유씨는 좋은데요. 이 기운이 와도 이렇게 썩 괜히 화가 강하니까 목은 들어오면 안 되고요. 이 금운은 들어와서 높고요. 수는 들어오면 또 수화 상전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썩 저렇게 지지가 너무 지나치게 화가 많아서 문제가 된 사주예요. 자, 그러면 오늘 어제 엄마가 아들 사주를 보러 왔어요. 참 백수래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참 그런 사주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친구도 화가 많아요. 올해 27살이에요. 지금 여기 묘대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 진토대원은 그래도 까짝까짝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 좀 괜찮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간 개수 들어와서 좀 괜찮았다가 이 묘대원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언제 괜찮아질 거냐? 임대원도 괜찮아요. 신축대원이 최고 좋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이게 큰 대발을 할 겁니다. 41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자, 지금 27이니까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알바라도 해서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들 사주를 갖고 와서 물어보길래 알바라도 시켜라. 알바라도. 그리고 그냥 집에서 놀지 못하게 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좀 하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보내드렸어요. 자, 27이죠. 그럼 이제 31나 돼야 될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내년 또 갑진, 을사, 병호 해서 뭐죠? 이 정미세운까지는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정미 2024 5, 6, 7 8년이나 돼야 정리. 다음에 뭐예요? 무신이 미토대운도 컨터는 안 좋죠. 무신 기후나 돼야 되겠네요. 기후 2029년 이렇게 운이 그러니까 대운이 안 좋으니 원판이 안 좋으니까 이 사주가요. 더군다나 남자가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주가요 양년생으로 태어난 남자였다면 5월에 끝나면요 미월만 벗어나면 금운으로 들어와서 그래도 비거분이 들어오니까요 이거야말로 관이 많아요. 이건 관이 많죠. 이 사주는요 관이 많을 때 뭐를 써야 된다? 인성, 축토가 제일 좋죠. 축토. 아마 이 신축대운은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제일 좋은 운이 41에서 이 말년운은 아주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는요. 그래서 이 말년운을 자꾸만 좋다 했더니 얘 잘 될 때 나는 못 보겠네요 라고 하셔서 참 웃고 말하는데 그래도 희망을 버리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 지금은
고생을 좀 하고 있지만 요때는 한 5년은 괜찮고요. 요것만 또 5년을 벗어나면 이때 30년은 아마 어머니 돌아가셨긴 하지만 괜찮게 살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해드린 사주입니다. 아주 참 이 사주가 참 불이 너무 많아서 금이 내려놓는데요. 그래도 이 축토하고 계수가 있어서요. 이 사화 속에 또 경금도 들고 그래서 그러나 이 경금은요 노가 내리는 상태죠. 영정오화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좋았던 건 이 진년이다라고 했더니 가만히 이렇게 나이를 따져보더니 고등학교 때 딱 그러시죠. 그 방법도 이렇게 해서 진토대운에 좋았어요. 사주가. 신축년 41살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주는요. 41살을 기다리겠죠. 참 운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사주는 조금 좀 어렵다라는 사주들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제 사주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보면 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사주보고도 오히려 적천수 천미나 자평진저를 강의할 때가 오히려 신이 나요. 이런 사주를 보면 헐말을 좀 잃어요. 헐말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걸 언제 기다리냐 그러면 참 답답한 일이죠. 자, 오늘 강의 오늘 마칠까 합니다.